예, 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천양이의 길을 찾아서 네 번째 명암리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난해한 시고요. 예, 어렵습니다. 이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전은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라는 그 시집에 2011년도에 발표된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해 가시면 중심 소재가요. 화자가 이제 지나왔던 삶이 제재가 되는 거고요. 예, 주제는 새롭게 떠올려보는 이 마음속 풍경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이제 독백적이고 사색적입니다. 그리고 산문시예요. 예. 사실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이 좀 효과를 제목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이잖아요. 예. 문장이 쭉 연결된 산문시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어울리게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은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한 거고요.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처럼 그대로 드러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구두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단위로 이제 반복되는 시구들로 리듬감을 느끼게 해줘서 시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독자가 또 다양한 길의 의미에 주목할 수 있도록 또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의식의 흐름이 나오면 뭐 시든 소설이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공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명암리라는 이 장소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 새롭게 생각되는 이 마음의 모습을 구체적인 언어로 이제 풀어 나가고요. 화자는 또 지명을 통해서 환기되는, 이제 환기라는 건 불러 일으켜지는 이 명암, 그죠? 밝고 어두운 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빛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밝고 어두운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음 구석 어두운 길을 비춰보면 새롭고도 낯선 모르는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서도 몰랐었던 웅크리고 있었던 마음을 새롭게 풀어놓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 행과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를 현재 시제로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또 명암리에서 어때요? 지명이 환기되는 이 명암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 그 마음속에 밝고 어두운 지점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명암리에 와서 길이라는 이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 즉 마음 안의 풍경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암리 길을 이제 한번 그 제목 자체를 따져보면요,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돌아볼 수가 있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또 삶의 명암을 풀어놓고 깨달음을 얻는 장소고요. 세 번째는 삶의 행복했던 순간, 또 비극적이었던 순간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시저화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내밀한, 즉 은밀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리 길이라는 이 명암이라는 것과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상에서 쉽게 놓쳐버렸던 마음속 새로운 지점들을 떠올리면서 어때요? 새롭고 낯설음에 대해서, 낯설어서 놀라게 하는 그 기막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형 변화 반복법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서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제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걸 또 강조합니다. 이 깨달음을요. 그래서 이 밝고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뭐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이 명암리라는 지명에서 환기된 밝고 어두운 것에 특히 주목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선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심상으로 대상을 드러내고요. 독백적인 어조가 드러나고 니은다와 같은 현재 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미를 활용해서 화자의 현재적 정서를 드러내고요. 산문적 호흡과 연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묘사한다는 거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삶과 내면을 드러내고요. 또 화자는 낯선 공간을 설정해서 자신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삶을 되돌아본다. 그래서 성찰적인 태도에 주목하시면서 이 작품을 감상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학습으로. 자, 이 산문시기 때문에요. 이제 끊어서 제가 편의상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하나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첫 번째는 이제 명암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시합니다. 시선이 촉발되는 부분이고요.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을 통해서 환기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지명은 명암리예요. 이 명암리의 머무는 눈길. 눈길이라는 건 뭡니까? 시선이나 눈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명암리의 눈길을 뭘 의미한다? 삶에 대한 응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마음 안에 샛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길이 나오는 거죠. 도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화자의 내면으로 구체적인 길에서 시적화자의 내면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길끝이 나를 당긴다. 이 길이 바로 구체적인 도로죠. 나를 당긴다는 것은 나의 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의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어미가 나왔죠. 니은다라는, 그렇죠? 현재 시제 종결 어미가 나왔는데, 그래서 명암리에 이끌리듯 이제 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내면, 즉 시적화자의 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심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응시라고 해요. 또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한 상념을 하는 거고 삶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아니다라고 했죠. 이제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장보 맞춤표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암이라는 건 빛의 속성이잖아요. 인생으로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명암이 인생이라는 것의 속성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관조적인 태도로 살펴보게 되는 거네요. 내 안의 샛길들, 뒷길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샛길과 뒷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할 것이 좀 많은데 내면을 새롭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식하거나 떠올리기 힘들었잖아요. 자신의 내면, 그렇죠? 또 지나온 과거의 삶 이런 것들이요. 시정하자는 이 명암이라는 곳에서요, 밝고 어두운 것에 생각하다가 결국 뭐예요?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샛길을 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것이 꼭 빛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뭡니까? 자신의 마음속 풍경도 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어때요?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 그렇죠? 그 의식, 다양한 의식을 샛길로 비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마음속에 여러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샛길, 뒷길들이요. 그래서 명암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하게 한다. 뭉클해진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썼는데 결국 뭉클하다는 얘기는 감정이 북받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새롭게 인식한 거, 재인식한 거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쭉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뭉클하다는 것이 시적화자가 재인식하게 된 그러한 정서입니다. 자, 그래서 샛길, 뒷길의 속성은 결국 뭐다? 삶의 어두움, 곧 마음의 구석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과거의 삶에서 샛길이나 뒷길 같은 이 어두웠던 인생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북받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짧지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이제 새롭고 낯설게 만드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법이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구와 어구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높여줍니다. 이 연세법의 효과가. 그리고 새롭고 어떻습니까? 새롭고, 요거는 이제 빼고 여기 있습니다.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비춘다 비춘다. 요게 바로 3가지 경우가 연세적인 표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보실까요? 길은 모를수록 새롭다. 그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자가 인식을 한 겁니다. 새롭게. 그쵸? 새롭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뭉클해진다. 새롭다. 뭐가요? 길이요. 그쵸? 그래서 새 길은 새로워서 또 낯설다. 세 번째로 인식하네요. 이제 낯설다. 새롭고 낯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낯설게 만나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잊고 있던 어두운 과거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바람소리, 물소리. 자, 성찰 과정이 지금 형상화되는 그런 식구입니다. 그 소리가 기막히다. 자, 기막히다가 뭡니까? 4번째로 화자가 인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두운 과거를 자연현상, 즉 물소리의 비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잊은 줄 알았던 그 과거의 삶이 내 인생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응시하면서 발견한 이러한 새 길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다? 기막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새삼 놀란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재인식한 것이 놀란 겁니다. 첫 번째 뭉클하다, 새롭다, 낯설다, 기막히다, 놀란다. 이렇게 다섯 번째로 이 다섯 가지로 재인식을 하게 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놀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어두운 삶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놀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두운 삶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소망이 있다는 거고, 바람이 있다는 거고, 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자연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자는 자연에서 물 찾는다, 인생의 길을 찾는다. 바람과 물이라는 자연 속에서요. 알았죠? 그래서 내 눈길 속에서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념에 잠기는 겁니다. 이 상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지속적인 자기 응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지금 모르는 길은 어떻습니까? 아직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의 명암을, 삶의 명암을 다시 비추다가. 자,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뭐 한다?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굴곡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그러니까 시작하자가 어때요? 삶에 대해서 응시하는 장면이고요. 낯선 길은 어때요? 아직 가지 않은 미래의 인생길을 떠올려 보는 거죠.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를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밝았다 어두웠다는 길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의 삶도 밝을 수도 있고 어둡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은 어떻다? 예, 공존한다. 뭐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지나온 삶과 현재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여기 있죠. 밝고 어두운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를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성찰을 통해서 얻게 된 지나온 삶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즉 내면의 심리 상태를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비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 구석에 숨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내면의 모습을 제시한 거고요. 오랜 상념과 성찰 이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낯선 길, 즉 다른 길을 지금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위적, 뭐뭐 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이기도 하지만 당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이 있고, 즉 밝음이 있고, 이별, 어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명암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여기서 헤어짐이라는 것은 뭐다? 다른 길을 탐색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길. 자,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이 말은요, 바람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명암에 있는 것은 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명암은 곧 빛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명암은 길의 속성, 삶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개념이고요. 바람이 소리처럼 느끼는 것처럼, 바람이 소리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요. 성찰 과정을 형상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명암리에서 새롭게 떠올려보는 마음 안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 안에서, 즉 마음 아닌 거죠. 웅크린 길. 웅크렸다는 얘기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마음 안 생각들 얘기하는 거고요. 어두웠던 과거의 삶, 즉 샛길, 뒷길.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 시어가 샛길, 뒷길 보셨죠? 그것과 이제 유사한 길이라는 의미고요. 내 안에서 웅크린 길, 이 부분이 이제 시상이 집중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이 명암리라는 겁니까? 성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풀어놓는다는 것은 자기 성찰과 과거에 어두웠던 삶에 대한 치유를 암시하는 겁니다. 풀어놓는다는 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생각을 떠올려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내면서 어떻습니까? 명암리에서 나 자신을 풀어놓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 다 늦은 저녁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세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화자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살아온 인생의 명암이 교차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또 내면을 깊게 응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내면을 스스로 고백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로 고민을 풀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침묵하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침묵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명암리라는 공간에서 어때요? 밝고 어두운 것의 의미를 탐색했죠. 이 명암 자체가 밝고 어두운 것 아니겠어요? 그 의미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과 이 내면에서의 눈길을 떼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화자의 이 내면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문체 시입니다. 그리고 문장 보호의 사용이 제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자가 살아온 길을 성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상하는 것이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참고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다양한 길들의 의미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자가 걸어온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 마음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는 내면 심리라고 상징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을 수 있는 마음속의 진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길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하고 많은 정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